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를 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특히 아버진 그저 곁에 계시기만 해도 참 든든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버진 언제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에요. 오늘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죠? 쑥스럽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해볼게요. 저와 여동생은 유독 엄마와 똑 닮은 외모 때문에 어디 가도 엄마 잃어버리진 않겠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점이 조금 불만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예쁘시지만 제 눈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빤 키도 크고 코도 오똑한데 나는 왜 안 그래? 난 왜 아빠랑 안 닮았어? 안 닮긴. 너 아빠랑 입맛도 똑같고 자는 자세까지 똑같잖아. 너 어릴 때 네 아빠랑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 보면 얼마나 엄마가 웃음이 난 줄 아니? 둘이 아주 붕어빵이야, 붕어빵.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굴 빼곤 아버지랑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다르게 생긴 얼굴은 여전히 고민거리였죠. 자세히 보면 제 동생도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왜 아빠랑 똑같이 생기고 싶어? 아빠 머리도 짧고 수염도 있고 엄마보다 배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꼬맹이 너 몰라. 잘 봐. 엄만 키도 작고 코도 작잖아. 나도 너도 그렇고. 아휴, 우리가 아빠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주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오늘 엄마 아빠가 너한테 꼭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어. 이젠 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오늘 주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선 이야기 전에 우리 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아빠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딸들, 그리고 네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전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사실 아빤 널 낳아준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많이 놀랐지? 주연이 네 친아버진 네가 3살이던 무렵에 큰 병을 앓으셨어. 그리고 그해 겨울 하늘나라로 떠나셨단다. 당시 10살이던 전 아버지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버진 연신 제 표정을 살피시며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네가 이제 겨우 유치원 다니고 네 동생 주은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 네 엄마랑 내가 처음 만났다. 엄마 손을 붙잡고 내게 방긋방긋 웃어주는 널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게 이 아빠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난 결심했단다.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아버진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 놀랐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넌 언제나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너희들의 아빠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거란다. 이 아빤 끝까지 우리 딸들 곁을 지킬 거야. 그제야 전 아버지와 하나도 닮지 않았는지, 아기였던 시절 왜 사진에 아버지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많이 놀란 절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오히려 가장 놀란 사람은 아버지 같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실은
새아버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죠. 주연아, 아빠가 주연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잔뜩 사왔는데 정말 안 먹을 거야? 오늘은 몇 개 먹어도 엄마가 허락해 줄게. 안 먹을래요. 아빠가 사다 준 거면 먹기 싫어요. 그때 아버진 큰 상처를 받은 표정이셨지만 애써 괜찮은 척 하시며 오히려 그런절 달래셨답니다. 우리 큰딸이 이 썩을까봐 아이스크림도 멀리 하는구나. 그래, 그래. 나중에 먹으면 되지. 냉동실에 넣어둘 테니까 너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먹어. 그렇게 아버지와의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 일부러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찍부터 등교했을 텐데 그날은 혼자 조용히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는 어린 여동생 때문에 못 오시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오늘은 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하나둘씩 교문을 지나오자 괜히 더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운동장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연아, 아빠야. 아빠가 좀 늦었지? 아이, 그러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하마터면 우리 딸 운동회인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잖아.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렸던 전 제 생각과 다르게 또 한 번 아버지께 상처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그냥 가요. 내 진짜 아빠도 아니면서. 주연아, 내가 왜 네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말했지? 누가 뭐래도 난 네 아빠라고. 그냥 가라고요. 이러다가 친구들 볼까 봐 창피하다고요. 그냥 가요. 가버려요. 전 급기야 얼른 가버리라며 아버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아버진 들고 오셨던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발길을 돌리셨어요. 딸,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엄마가 주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소세지 잔뜩 싸줬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 아빤 갈게. 아버진 그렇게 쓸쓸히 등을 돌리셨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 뒤돌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주신 도시락 가방에 쪽지 하나를 보았죠. 사랑하는 우리 딸은 아빠 닮아서 달리기를 아주 잘하니까 오늘 운동회에선 틀림없이 1등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아빠랑 열심히 달려보자. 화이팅! 저는 쪽지에 가득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곤 너무나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엉엉 울며 교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문 밖엔 커다란 아버지가 점처럼 작아지며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속력으로 아버지께 달려가 등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가지 마세요. 아니야, 주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달려와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내 딸이야. 우리 딸 달리기 엄청 빠르네. 아버진 그런절 안아주셨고 우리 부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학교로 돌아가 도시락도 나눠 먹고 운동 경기도 열심히 참여했죠. 그때 메달을 2개나 받았는데 그 메달이 지금까지도 제 보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눈물의 화해를 하고 저와 여동생 그리고 아버진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부녀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아버진 조심스럽게 지난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연아, 사실 이 아빠한텐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딸이 한 명 있었어.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큰언니가 됐겠구나. 사실 아버지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답니다.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 무려 10년 동안 사람 만나는 걸 피하며 혼자 쓸쓸하게 지내셨대요.
아빤 그때 아내와 딸아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남은 게 너무나 죄스러웠어. 그래서 혼자 자책도 많이 하고 날 혼자 남겨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단다. 그렇게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살다가 네 엄마 너희 자매를 만난 거야. 신기하게도 주연이 너와 그 아이 성격 취향이 꼭 닮은 거 있지? 마치 하늘에서 만나게 해준 인연처럼 말이야. 아버진 저와 동생에게 혹시나 또 상처가 될까봐 본인의 그런 아픔을 꽁꽁 묻어두고 계셨어요. 전보다 훌쩍 철이 든 전, 이젠 그런 아버지를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 그 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역시나 멋진 아빠라고,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힘들거나 가슴 아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셔도 좋아요. 저 아빠 닮아서 엄청 튼튼한 딸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와 전 또 한 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전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 속에 부족함 없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아버진 건축사무소 소장님으로 일하셨는데 나중엔 사업체를 열고 건축사무소 대표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셨죠. 비록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셨지만 저희 자매에게 얼마나 완벽한 아버지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숙소는 되게 비싸지 않나? 이미 거기까지 가는 차비로도 용돈 다 쓸 것 같다, 얘. 그러면 차라리 해변에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 어때? 그러면 숙박비도 안 들고 좋잖아. 야, 텐트는 어디서 구해? 텐트 사려고 하면 그게 더 비쌀걸? 그러지 말고 용돈 조금 더 열심히 모아보자. 떡볶이 좀 줄이고. 저나 친구들 모두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어떻게 여행을 가나 고민 중이었는데 역시나 딸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는 아버지가 이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 주었답니다. 아버진 제가 텐트 어쩌고 얘기하는 걸 들으시곤 무려 8명이 누워 잘 수 있는 커다란 텐트를 사오셨어요. 딸, 어때? 멋지지? 이 텐트면 네 친구들이랑 굴러다녀도 아주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아빠 최고지? 아빠, 멋있긴 한데, 이 무거운 텐트를 들고 어떻게 기차를 타요? 저희 기차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 아빠가 미처 그 생각 못 했구나. 걱정하지 마. 그것도 다 이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 중엔 차라리 용돈을 더 줘서 숙소를 잡아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희 아버진 학창시절의 추억을 부모가 나서서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저희의 계획을 지켜주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저희 아버지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랬습니다. 일단 텐트와 무거운 짐은 모두 아버지 차에 싣고 저희는 기차를 타고 바다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무거운 짐 하나 없이 기차에서 간식도 먹고 수다도 떨며 바다까지 그렇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버진 저희보다 몇 시간 먼저 출발해 미리 해변가 한쪽에 텐트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람막이 치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며 고기며 다 챙겨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텐트에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모습을 감추고 사라지셨어요. 우와, 주연아, 너희 아빠 대박이다 진짜. 이걸 혼자 다 준비해 두신 거야? 우린 괜찮으니까 아버지도 오셔서 음료수라도 드시라고 하자. 우리 아빠가 고집이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아빠 닮아서 황소고집이잖아. 아마 어디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없나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제 예상처럼 아버진 그림자같이 숨어 계시다가 장작불이 꺼졌다든지 음식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어느 틈에 나타나 조용히 도와주시곤 다시 사라지셨어요. 어? 이거 누가 다시 장작 넣었어? 장작도 누가 다 해놨는데? 바다에서 수영하고 온 사이에 음료수랑 과자도 싹 다 채워져 있는데? 주연아, 네 아버지 너무 고생하신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18살의 여름.
저는 친구들과 추억뿐 아니라 제 뒤에서 모든 걸 챙겨주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다 보니 전 엄마가 질투하실 만큼 완전 아버지 껌딱지가 되었죠. 아빠, 저 요 앞에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생겼는데 같이 먹으러 가요. 밥 먹고 근처 카페도 가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김주연, 너 진짜 서운하다. 너 맨날 이 엄마는 안 찾고 바쁜 아빠만 찾니? 엄마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넌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럼 당연하지.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제일 좋아요. 아빠도 아마 내가 제일 좋을걸? 그쵸, 아빠? 아빠는 우리 큰딸도 사랑하고 작은 딸도 사랑하고 네 엄마도 사랑하는데 이걸 어쩐다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다 보니 저는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께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학교에 합격한 소식도 엄마보다 아버지께 가장 먼저 알렸다니까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질투하시던지 한동안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느라 혼쭐이 났답니다. 제 동생도 저처럼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아버지 울타리가 너무 든든했던 탓인지 서른이 되도록 독립도 하지 않고 본가에서 지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나가 살 텐데 벌써부터 자취할 이유가 있어? 그저 엄마 아빠 밑에서 저축이나 열심히 해. 생활비 낼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아버진 저희에게 10원짜리 한 장 안 받으셨지만 그래도 저도 직장인이 되었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엔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사드렸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 근사한 양복과 구두 한 켤레를 선물해드렸죠. 아빠, 사무실 출근할 때 입고 가세요. 그래도 대표님인데 맨날 작업복만 입지 마시고요. 고마워, 딸. 우리 딸 선물이 너무 귀해서 아빠가 입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빠가 중요한 자리마다 입고 나가마.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전 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한 사랑을 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희 회사 사업건으로 지자체 허가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업무 미팅 내내 너무나 열정적이면서도 호의적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서서히 빠져들게 된 전 제가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돌진해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1년 반의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은 늘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러운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맡은 부서의 민원인이 찾아와 크게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사람 똥개 올려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대체 몇 장이나 내라는 거야?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이것들이 니들 월급 주는 국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감히? 저는 마침 일찍 퇴근하게 되어 남편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민원인은 계속 소리를 질렀고 주변 직원들조차 말리지 못하는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민원인에게 차분하게 관련 규정과 대안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더군요. 시간이 지나자 민원인의 표정도 서서히 누그러져 갔고요.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주면 좀 좋아? 아무튼 나도 알겠고 화낸 거 미안하게 됐수다. 이 공무원 양반이 아주 차분하고 됨됨이가 된 사람이네. 남편은 인내심이 강하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감정 표현이 격한 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었죠. 순간의 내 감정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한 날 저는 미리 어떤 질문을 하실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며 나름 예상 답변을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많은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꽤나 진땀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자상하신 편이었지만 예비 시아버진 굉장히 꼼꼼하고 집요한 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 아, 네, 아버님. 저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만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고? 아직도 일은 하고 계시지? 요즘 누가 환갑 지났다고 일을 관두고 집에 들어 앉아 있어? 아, 그게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일은 이미 관두셨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쉬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예비 시부는 저희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말을 듣곤 눈이 휘둥그레해져선 본격적으로 저희 집 재산에 관해 물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도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은퇴했다.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진 않어. 그러면 사돈댁 아파트는 몇 평이나 될까? 저는 예비 시부의 노골적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초면에 이렇게까지 물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냥 오래된 아파트예요. 부모님 두 분이 지내시기에 딱 알맞은 곳이에요. 그러자 예비 시부는 대놓고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연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예비 시부가 조건을 보고 결혼시키려는 것인가 싶어서 아주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좋은 분이셔서 자꾸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시부를 옆에서 슬쩍 제지하셨습니다. 아휴, 당신 왜 첫 만남부터 그런 질문을 해? 우리 며느리 마음 불편하겠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 사람이 공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따지고 들길 좋아해서 그래. 질문 이쯤에 두고 어서 밥이나 먹자꾸나.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한다는 메뉴만 준비해뒀어. 예비 시어머니는 시부가 또 절 불편하게 하실까봐 저를 따로 불러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사돈 어르신들이 딸아이를 잘 키우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과의 첫인사는 끝이 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이 저희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남편의 인상이 참 좋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반갑네. 우리 주연이가 큰딸이라지만 늘 아이 같았는데 벌써 시집 간다고 사윗감을 데려오고 참. 내가 요즘 기분이 아주 요상해. 그래도 자네를 실제로 보니 주연이 말처럼 듬직한 사내로구만. 반가워요, 형부. 아, 참,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저 솔직히 언니가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궁금했거든요. 언니가 완전 아빠 껌딱지라 평생 아빠 옆에서 산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형부를 데려온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주연이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연이 곁에서 든든한 남편이자 사위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진담을 흘렸던 것과 다르게 저희 가족들과 남편의 첫 만남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제 동생과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금세 친해졌어요. 아버진 남편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는지 어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서두르셨죠. 우리 사이만 봐도 사돈 어르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알 것 같네. 이왕 얘기가 나온 거 빠른 시일 안에 상견례 날짜를 잡으세. 그렇게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과 모두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지만 예비 시부는 여전히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처음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부인을 아주 쏙 빼닮았네요. 주연이 미모가 다 사부인에게서 온 거였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안서방 인품은
사돈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말 안 해도 느껴집니다. 저희 딸이 아직 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요. 부디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긴 예비 시부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와장창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돈께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 했습니다. 공직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대단하다고 칭송이 자자하더군요. 예비 시부는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연신 본인의 자랑만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나라 일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큰 명예와 존경까지 얻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철밥통이라는 건 편견이에요. 뭐 사돈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비 시부의 자랑에 민망해지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당황해하시며 그런 시부를 말렸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저희 남편이 공무원으로 제법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됐고요. 아마 사돈 어르신들 처음 뵙는 자리라 이 사람이 자랑이 조금 하고 싶었나 봐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돈 어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시는지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과 아들이 대를 이어 같은 일을 한다는 것도 멋지고요. 그렇죠. 그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듣기론 사돈께서는 현재 은퇴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아니, 아직 정정하신데 왜 다른 일 안 하시는지요? 아,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여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비 시부는 모르겠지만 전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이신지 알 것 같았어요. 예비 시부는 상견례 자리라는 걸 잊으셨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나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으시다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무일푼이신 거네요. 예,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수입이 없는 게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당연하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안 싸더니 병원이라도 가시면 그 병원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설마 그걸 우리 아들한테 맡기시려고요? 그건 안 되죠. 예비 시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며 마치 저희 가족이 앞으로 짐이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희 부모님도 미소를 거두시고 연신 물만 들이키셨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사돈. 전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고생시킬 수는 없죠. 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매달 300씩은 나옵니다. 앞으로도 애들한테 부담 줄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돈께서 상황이 그러시면 이건 생각을 좀 신중히 해봐야겠습니다. 급기야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시자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도 시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죠. 그때까지 참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시며 입을 여셨어요. 사돈 앞으로 연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300만 원이요? 예, 뭐 그 정도 나옵니다. 저 죽을 때까지 평생이요. 예비 시부가 호기롭게 대답하시자 저희 아버진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니, 왜 웃으시죠? 30만 원도 아니고 무려 300만 원이라니까요. 거 사돈 어르신도 참 재밌으신 분이네요. 겨우 300만 원 가지고 애들 얘기를 들먹이세요? 겨우 300이요? 우리나라에 매달 그 정도 돈 받기가 쉬운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아무나 받는 돈 아닙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거라고요. 그게 다 평생 제가 열심히 일한 훈장입니다. 아버지 웃음에 예비 시부는 당황하셨는지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버지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제가 사실
이 사연을 적을 때도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건축사무소를 정리하시면서 건물 한 채를 지으셨거든요. 경기도권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이에요. 아버진 노후는 오롯이 어머니와 즐기며 보내고 싶으시다고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그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굳이 이런 경제 상황까지 알리고 싶지 않아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건데 이걸 모르던 예비 시부가 저희 아버지를 자극한 거였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겨우 300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그 정도 연금은 못 받지만 대신 매달 건물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예? 월세요? 아니 무슨 월세요? 아이,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디긴요? 바로 제 건물에서 나온 월세죠. 제 건물이 5층짜리인데 원룸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월세를 가구마다 7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매달 1,400만 원 정도 받겠네요. 이 사실을 남편에겐 살짝 말해주긴 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부모님의 재산엔 관심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크게 놀란 기색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부는 계속 말을 더듬으며 재차 물으셨어요. 뭐, 뭐라고요? 1,400이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매달이요? 예,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노후 대비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돈 어르신 걱정처럼 애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기세에 기가 눌린 예비 시부가 꼬리를 확 내리자 아버진 이제까지 웃음을 거두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사돈,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애들만 좋으면 됐지. 그깟 부모 재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사돈어른 저랑 결혼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저의 재산을 물으시는 건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전 우리 딸에게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때 드는 비용도 대부분 주연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쓰게 할 생각이고요. 안서방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병원비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부부 보험도 넉넉하게 들어놨고 건강관리도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앞으로도 남한테 손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침에 예비 시부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설마 이렇게 파혼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 저희 남편이 큰 결례를 범하는 걸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부디 남편의 무례함을 용서하세요.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보수적인 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큰아들인 정수에게 워낙 기대를 많이 하고 의지를 하다 보니까 괜히 더 조급한 마음에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못난 부모보다 더 좋은 아이고 주연이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예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저희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희 가족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까지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 저희 부모님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결국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예비 시부도 그제야 그렇게까지 무례한 질문하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고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세요. 요즘에 워낙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사기꾼들도 많고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등골 빼먹는 못난 부모도 많다고 하니 제가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들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만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노여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저 자식들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입니다. 사돈어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마음을 풀겠습니다. 저희 역시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바라는 거 없습니다. 서로 방식은 달라도 마음만은 같은 걸 알았으니 오늘 일은 그냥 웃으며 넘어가기로 하죠. 저흰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우리 어른들이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줘야죠. 이렇게 좋은 날 서로 싸워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어색했던 분위긴 조금씩 누그러졌고 결국 상견례 자린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시어머니께 들었는데 시부의 욱한 성격과 말실수 때문에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해주는 거란다. 네 시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잖니. 그래서 나도 몇 번이고 갈라설 뻔했다. 정말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너무 잘 지내시길래 전혀 몰랐어요. 그나마 지금은 네 시아버지가 은퇴도 했고 힘이 다 빠져서 그런 거지. 예전엔 더하면 더했지. 이제 은퇴하곤 경제권도 내가 다 관리하고 연금, 주식, 보험도 내 허락 없인 한 푼도 못 건드려. 내가 봤을 땐 나한테 경제권 다 주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더 있는 척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상견례 이후로도 그이한테 엄청 뭐라고 해뒀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시어머니 말씀처럼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부는 제 눈치도 많이 보시고 언성 한번 높이시는 법이 없으세요. 오히려 저에게 하나라도 더 잘해주시려고 안절부절 못하신다니까요. 새아가 뭐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건 없니? 아니 물론 네 시어머니 승인이 떨어져야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우리 며느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구나. 전 처음엔 이런 시부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고 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제 편으로 있어 주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큰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저희 엄마만큼이나 시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늘이 노을해져야 그때 아이가 나온다고 하잖니. 한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래서 옆에서 집안 어른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고. 나도 자식 낳아봤지만 그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지.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열성적으로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한테 시어머니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제가 혼날 정도였어요. 넌 아무리 사부인이 괜찮다고 하셔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집에 매번 와서 애도 봐주시고 반찬까지 해주신다며? 아이 사부인도 연세가 있으신데 지지지 않으시겠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엄마, 저도 어머님 힘드실까 봐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데요. 자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부탁 안 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매번 괜찮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혹여 제 마음이 불편할까 봐 그러시는지 매번 손주 얼굴 보는 게 행복해서 그러는 거라며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하세요. 우리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연아, 네 엄만 걱정이 참 많다. 그치? 세아가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로 미안해하지 마. 난 네가 걱정 없이 푹 쉬고 난 나대로 우리 손주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게 참 좋단다.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니까.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만 들어도 저는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답니다. 요즘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귀여운 다툼을 벌이시고 계세요. 예, 사부인 힘드신데 왜 여기까지 오시게 하니? 차라리 내가 봐주마. 우리 손주 오늘은 외할머니랑 있자. 너도 좋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안사돈이야말로 먼 길 오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계세요. 오늘이 친할머니랑 놀자. 우리 손주 착하지? 이럴 때 보면 저도 저희 아이도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엄마랑 시어머니께서 엄청 친해지셔서 같이 마트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엄마가 두 명이 된 것 같아 참 든든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이젠 서로 어찌나 잘 통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랍니다. 가끔은 두 분이 저희 부부 흉도 보시고 손주 얘기로 깔깔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족이구나 싶을 때가 많답니다. 사부인,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딸이 어찌나 말갈량인지. 글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고 난리를 부려서 얘 아빠가 바다까지 짐 들고 쫓아갔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때도 성격이 발랄했군요. 우리 정순 무뚝뚝해서 애교도 없고 재미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연이 같이 살건 며느리를 만난 게 천운이네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건 두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시부는 꽤 오랜 시간 서먹한 사이를 유지했어요. 서로 앙금까지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는지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린 아버지와 시부도 꽤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은 두 분이 술자리도 하시고 남편까지 해서 셋이 낚시도 갔다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다 같이 모여 삼겹살도 구워 먹곤 합니다. 그때마다 얼큰하게 취하신 두 아버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소주잔을 기울이세요. 그러면서 속마음도 털어놓으시고요. 사돈, 그때 애들 결혼 전에 상견례 때 저 많이 미우셨죠? 저라도 저 같은 사돈이면 자식들 결혼시키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사돈도 참,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돈이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셈도 빠르시고 무엇보다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을 테니 당연히 걱정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얘기니 술잔에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는 앞으로도 애들만 생각하고 살자고요. 사돈 술 한 잔 더 받으시죠. 두 분의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저희 가족들의 정도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지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버지는 가끔 제게 행복하냐고 물으세요.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제가 누구 딸인데요? 바로 아빠 딸이잖아요. 지금의 제 행복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다 아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네가 내 딸이라 정말 행복하단다. 내 딸이 돼줘서 고맙다, 주연아. 비록 한순간의 실수와 오해가 가족들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젠 시부도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셨고 지금은 누구보다 다정하신 시아버지이자 제 아이의 할아버지시니까요. 전 앞으로도 쭉 이 소중한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투고 때로 상처를 주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든 시련을 경험하고 이겨냈던 씩씩한 가족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으려고요. 오늘 사연을 끝으로 너무나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저의 속마음을 남기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사랑하는 제 아버지께 못난 딸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아빠, 사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가 글솜씨가 좀 서툴러서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전해졌길 바래요.
비록 아빠가 친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 아빤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진짜 아빠예요. 그거 아시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한결같이 품어주신 아빠의 사랑,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살면서 힘들 때마다 등을 내어주시던 아빠의 넓은 어깨가 저에겐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아빠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직도 아빠한테 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